만나면 좋은 친구 MBC. 누군가가 버린 유리 조각. 이 유리 조각들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리알 예술 시글라스 아트인데요. 버려진 유리 조각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모습 감상해 보시죠. 찾아간 곳은 강릉의 한 책방. 안으로 들어가자 멋진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물고기 모양부터 얼굴 표정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시글라스 작품들. 바닷가에서 한 알 한 알 수집한 유리 조각으로 예술 작품을 만든 사람은 바로 김경균 교수입니다. 이번 전시는 제가 동해로 이주해서 6년 동안 살면서 작업을 계속해 왔는데 그동안에 강릉에서 5년 동안 살면서 작업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속초로 이주해서 1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림책도 만들게 됐고 여러 가지 작품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총망라해서 정리를 하고 다시 새로운 각오로 시작을 해보자라는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전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바다 내음 가득한 강릉으로 이주한 주인공. 이곳에서 바닷가의 진주 유리 조각을 발견한 그는 이렇게 멋진 작품을 탄생시킨 거죠. 처음에 강릉으로 이주해서 당연히 이제 바닷가를 갔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날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밀려와 있었어요. 쓰레기를 이제 치우다 보니까 사이에서 뭔가 반짝거리는 걸 발견하게 됐고 그 반짝거리는 것들이 병에 깨진 유리 조각이 오랜 시간 이렇게 닳아서 마치 보석처럼 아름다워졌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 그거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죠. 어느 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만져보니까 뭔가 형태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형태를 만든 모습이 되게 예뻐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사람들에게 좀 바다 환경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계기가 됐습니다. 유리 조각을 주우며 시글라스 아트에 빠져든 주인공. 그의 열정은 동해를 넘어 해외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동해, 남해, 서해 다 다녔고요. 그리고 제주도도 갔었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사실 뭐 지중해 이태리 가서도 찾아다녔고, 이집트 나일강 있는 끝에서도 찾으러 다녔고, 미국, 멕시코, 뭐 최근에는 시드니, 호주 시드니 가서 한 달 정도 머무르면서 유리를 줍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리 주스로 다니는 사람입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은 세월의 흐름 그리고 바다의 도움으로 날선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작품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왔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다가 모래를 넣고 거기에 이렇게 유리 조각을 하나씩 넣으니까 마치 이렇게 떠있는 섬처럼 보이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옛날 마시던 음료수병 같은 것들이 이렇게 글자가 보이는 것들도 있고요. 또 그냥 이렇게 병의 그 깨진 입구 부분이 아주 그대로 그냥 드러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이 생긴 게 다 다르고 표정이 다 다르듯이 이 유리병들도 보면 표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표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옛날 잊혀졌던 친구가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외롭게 이거를 여기에다가 붙여나갔습니다. 사흘 동안 밤을 새면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바로 강릉 운양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인데요. 주인공이 만든 시글라스 작품들을 흥미롭게 감상하는 친구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곳에 오게 된 걸까요?
네, 오늘 워크숍에 오게 된 배경에는 김경균 교수님의 초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4년 전에 2학년 때 사천 바닷가에 가서 바다 유리를 주워와서 공예 활동을 하고 이렇게 그림책도 만들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4년 전에 김경균 교수님을 아이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학교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의 시간이 흘러서 교수님이 다시 전시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아이들이랑 4년의 시간을 넘어서 또 교수님을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 또 어떤 생각이 들까, 또 서로 또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을까를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바다 유리가 그 매개가 된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왔습니다. 4년 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글라스 아트로 그림책을 만들었던 아이들. 잊지 못할 추억이기에 오늘 이 시간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근데 요거는 꼭 지켜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전부 다 하면은 이 선이 계속 다 연결될 거예요. 다른 친구들하고. 이런 뭐예요? 일출이죠? 일출. 그죠? 아이들이 무척 진지한 모습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좀 이런 식의 아트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기 싫을 것 같았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다 모양이 제각각이라서 상상력을 너무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을 되살리고 머릿속 상상력을 마음껏 뽐내며 만들어보는 시글라스 아트. 어떤 작품이 탄생할지 무척 궁금한데요. 짜잔! 아이들의 순수함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또 하나의 배움을 가져가겠죠? 바닷가, 예를 들면 바닷가 해변에 갔을 때 뛰다 보면은 유리조각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밟을까, 난 뛰다가 밟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바닷가에서 밟을까 무서워서 봤던 유리가 다른 모습으로 보니까 많이 새로웠어요. 이제 6학년이 되었잖아요. 조금은 더 높은 수준에서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이 오늘 전시회도 보고 또 지금 워크숍 참여 활동도 하면서 아직은 키가 작지만 시민으로서 멋진 시민으로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온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버려진 유리 조각. 하지만 아름다운 예술로 탈바꿈한 시글라스 아트인데요. 오늘의 경험을 기억하며 아이들이 자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 제가 유리 조각을 주웠을 때 그 느낌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더 본질적으로 유리 조각하고 좀 사람들이 대화하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작업들을 조금은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버려진 유리 조각 하나에도 애정을 담아 작품을 만들고 자연을 보호하는 김경균 교수.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포터 지영웅 리포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생긴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창시절에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이 문학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싫어하고 정말 못하는 과목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 수학, 바로 산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 산수 중에서 이 반올림,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뭘 자꾸 막 올리고 뭐 내리고 막. 제가 오늘 찾아가 볼 이곳은요, 이 바로 반올림을 통해서 뭔가 이 행복을 만들고 나눔을 만들고 배려를 만드는 그런 엄청난 곳이라고 합니다. 이 수학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은 반올림의 기적,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평창읍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되는 나눔 매장이 있습니다. 바로 반올림 가게인데요. 주민들의 나눔이 또 다른 주민들의 희망이 되는 공간, 행복을 반올림하는 현장으로 가봅니다. 평창군 평창읍
올림픽 시장 내에 위치한 반올림 가게를 찾았습니다. 반올림 가게 2층 회의실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이들로 북적였는데요. 바로 평창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빛나는 아이디어들이 이 회의실에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평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만여 명의 우리 평창읍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고, 오늘 사업 실적이라든지 기부했던 분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도 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 오늘 정기총회가 되겠습니다. 반올림 가게는 어떤 곳인지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반올림 가게는 우리 주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의복, 전자제품, 기타 이제 물건들을 지역에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반값에 제공을 한다, 그렇게 반올림 가게라 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격은 반인데 기분은 올라간다 해서 반올림 가게군요. 네. 지역의 복지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나눔을 모은 기부 물품들로 행복을 반올림에 나누고 있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몇 전 정도 될까요? 저희가 한 90분 넘게 100개는 저희가 사랑을 하게 채웠어요.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보탬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누구시길래 아니 무슨 옷을 하나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제가 평창읍 새마을 분야의 회장인데요. 네네. 행사가 있어가지고 예, 저희가 제 아는 지인한테 물품을 좀 지원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기도 해서 네. 예, 여기 좋은 일에 쓸까 하고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그 중고 마켓 같은데 팔면 10,000원씩만 받아도 100점을 채워야 되는데 제 사랑으로 하는 점은 채웠습니다. 아니 이거 얼굴만 이쁘신 줄 알았더니 마음씨도 이쁘시네. 네, 고맙습니다. 아, 아니죠. 저희가 고마워야죠. 아, 이렇게 좋은 일 해주시니까 위원님 덕분에 이 반올림 가게가 정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반올림 아니고 그냥 올림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마음이 오가는 기부의 현장이라 할 수 있죠. 2020년 처음 개점한 반올림 가게는 지역 주민들의 물품 기부로 자리매김해 나갔는데요. 반올림 가게 수익금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 난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을 돕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쩐 일이니? 구경 왔어. 좀 뭐가 있나 하고. 주민 누구나 들를 수 있는 이곳.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수익금은 또다시 나눔으로 돌아가는데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죠. 아,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래요? 어떻게 괜찮아요? 아주 그냥 우리 선생님 오십니다. 젊어 보이죠? 아, 이미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미 어려 보이셨는데 지금 약간 고등학생 정도? 그 너무했다. 네. 손주가 있는데. 진짜 그렇게는 안 보이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네. 이거 지금 이 옷이 지금 고르신 거잖아요. 네. 이거 혹시 가격 들으셨어요? 아니, 못 들었어요. 가격 이거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어머나, 이거 그냥 횡재한 거네 오늘. 땡 잡았어요. 땡잡. 또 이 셔츠가 또 이 주인을 만나니까 셔츠도 땡 잡았지. 반올림 가게가 정말 이 예쁜 물건들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혹시 여기가 좀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는 가게인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뭐 다는 알지 못하지만 집에 있는 물건,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기부하고, 평창의 반올림이 저한테도 반올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셔츠 구매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 그럼 빨리 계산하시고. 뭐 계산을 해야지. 5,000원이면 얼른 드려야지. 반올림 가게는 각종 의류와 생활용품까지 주민들이 기부한 다양한 물품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행복을 반올림한다는 이름처럼 희망의 선순환을 만들고 있죠. 반올림 가게가 만들어낸 또 다른 나눔의 현장을 찾았는데요. 바로 평창 올림픽 시장 내에 위치한 나눔 가게로 향했습니다. 아니, 우리 사장님 도시락도 판매하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누구 주려고 그렇게 도시락을 지금 뭐 한가득 싸고 계세요? 네, 동네 어르신들 드리려고 합니다. 동네 어르신들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린다고요? 네. 작년 처음 시행한 우리 동네 나눔 가게는 반올림 가게 수익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이웃에게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요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좀 품이 들고 힘든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리를 통해서 나눔을 하시면 또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음식할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네. 그리고 같이 동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더 행복하고요.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엔 정성이 듬뿍 담겨 있는데요. 나눔 가게 선정 이후 매주 반찬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죠. 자, 이제 요거 배달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한 군데 나눔 가게가 더 있어서요. 네. 하나 더 가져러 가야 돼요. 또 나눠주시는 분이 있어요? 네.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네. 또 다른 우리 동네 나눔 가게로 향했는데요. 아니, 엄청 많이 싸주셨네. 네, 고맙습니다. 이웃의 하루를 든든하게 채울 사랑의 도시락 배달. 지금 출발합니다. 따끈한 음식에 정성이 식기 전에 서둘러 집집마다 향했는데요. 이거 나물이라 가지고 냉장고 넣으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이어주는 건 아무래도 음식만한 게 없겠죠. 아이고, 나와 계시네. 맛있는 거 배달 왔습니다. 도시락 배달은 다 했으니 저는 퇴근을 집에 가야죠. 네, 잠시만요. 네. 아직 가실 데가 한 군데 더 남았습니다. 왜죠? 같이 가주세요. 나눔의 끝이 없구만. 알겠습니다. 가야죠. 대체 평창읍에만 나눔 가게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평창읍에 지금 현재 나눔 가게 13개. 13개요? 네. 엄청 우리 평창 분들이 큰일 났네 이거. 사랑의 배달 아직 끝이 아닌데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행복에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3번째 나눔 가게에서 받은 음식을 전달하러 갔는데요. 마주하는 인사 한마디에 진심이 전달됩니다. 큰일 났네. 이 늙은 할머니들은 죽진 않고. 이거 드시고 더 오래 사셔야지. 그래야 맛있는 거 많이 갖다 드리지. 맛있는 반찬 갖다 드리니까 오랫동안 건강하셔야지. 한 송이 꽃처럼 작지만 진심 어린 나눔이 누군가의 가슴에 오래도록 피어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푸는 사랑과 희망이 누군가에겐 따스한 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평창에 이렇게 마음씨 따뜻한 분들 덕분에 이 세상이 한층 더 살기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눔으로 올라가요. 기적을 울리며 고개를 넘은 기차는 드문드문 들어선 간이역을 들렀습니다. 가은역은 그 길목의 첫 번째 역입니다. 문경은 예로부터 탄광으로도 유명했대요. 그래서 이 탄광에서 석탄을 실어 나르는 기차가 있었는데 그 기찻길이 바로 이곳 가은역입니다. 산업철도의 역할을 했던 거죠. 물론 지금은 폐역이 됐지만 또 주민들의 노력으로 아주 멋진 관광명소로 탈바꿈했다고 하는데요. 저랑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은역은 사람을 나르고 석탄을 옮기며 문경의 호황을 이끌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의 기억은 역사 안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엽서랑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있지만 예전에 기관사님이 입으셨던 유니폼도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기차역에서 기관사님이 쓰셨던 그런 모자, 정말 시간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해외 이 관광 책자에도 나왔대요. 그만큼 좀 명소라는 거겠죠? 와보니까 그럴만해. 가은역 내 스타일이야. 기차는 간이역을 지나 석탄박물관에 다다릅니다. 문경 석탄 산업의 중심, 은성 탄광이 있던 자리인데요. 실제로 광부들이 석탄을 캤던 갱도가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탄광으로 사용했던 곳을 이렇게 석탄박물관으로 복원해 놓은 곳인데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님과 함께 동행을 해볼게요.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가보시죠. 예, 가겠습니다. 석탄 산업이 부흥했던 60년대. 캄캄한 터널을 뚫고 안으로 더 깊이 전진하며 광부들은 검은 먼지와 함께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털어내야만 했습니다. 이게 사실 탄광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탄광이 좀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국영광업소에서 규모도 컸고 1년에 무려 30만 톤씩 생산을 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탄광입니다. 그래서 복원을 해서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관광도 하고 교육하는 그런 멋진 홍보의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배울 기회도 가진 것도 없던 산골에서 탄광은 유일한 비빌 언덕이었습니다. 캐면 캘수록 불어나는 황금을 낳는 동굴. 사정이 그렇다 보니 늘 사람이 넘쳤습니다. 여기 뭐 주포, 구판장, 식욕점, 이발소까지 없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아주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경기가 아주 좋았죠. 좀 힘든 광부들의 삶이었지만 그 가족들과 이 마을은 좀 부유한 그런 그렇습니다. 곳이었네요. 심지어 마을에 돌아다니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 정말요? 우리 아빠들, 광부들은 힘들었지만 또 우리 가족들을 풍족하게 먹이고 입히고 했던 그 보람찬 마음이 마을에서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석탄 산업이 내리막길을 걸으며 광부의 삶은 겨우 가족을 건사했던 빛바랜 자부심만 남았습니다. 탄광 옆에 보니까 또 기찻길이 이렇게 있네요. 예. 이 기찻길은 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여객을 운송하는 수단이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석탄을 소비지까지 운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운송 수단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기찻길을 따라서 그 시절의 애환과 또 삶의 고달픔 또 각자의 사연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또 뭉클해지고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석탄을 실어 나르던 철로 위를 화물 열차 대신 이제는 자전거가 달립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폐철로를 다시 닦고 길을 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로 자전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길을 따라 온 곳은요, 바로 철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자전거를 타면서 멋진 이 풍경과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자전거 타보시죠. 페달을 밟으며 왕복 7.4km의 기찻길을 달리는 코스. 우와, 너무 시원해! 터널을 지나 바람을 타고 달리다 보면 사람들이 오가는 명소도 이야기도 차례로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은 물론이고 그때 그 시절의 생계,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의 뭔가 일상이 담겨있는 그런 옛 추억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감성을 느끼는 건 물론이고요. 여기 보세요. 이 자연과 풍경을 함께 느낄 수 있으니까 와, 여기 왜 안 와? 당연히 와야죠. 문경 사랑입니다. 수려한 산세와 청정 자연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철로 자전거는 꼭 들러야 할 문경 여행의 필수 코스입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요? 저희 수학여행으로 수학여행 마지막 날에 여기 문경을 왔습니다. 수학여행으로 오늘 이 문경 처음 왔어요? 네, 처음 왔어요. 와보니까 어때요? 그 푸릇푸릇한 많은 산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 탔잖아요. 네. 둘이 같이 탔어요? 네. 타보니까 어땠어요? 재밌고 애들이랑 또 노래 부르면서 막 터널도 지나고 하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문경 최고! 덜컹이는 마음을 안고 무작정 달리고 있진 않나요? 인생에서 브레이크가 필요한 순간 잠시 이번 역에서 쉬어가셔도 됩니다. 이곳은 문경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문경 기찻길을 따라서 여행을 해봤는데요. 각 지점마다 또 스토리가 있어서 더욱더 알차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문경 기찻길 여행 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이야기와 추억을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다려. 손, 빵! 다소 과묵한 제 친구 너무 귀엽죠? 아이고 잘한다. 손, 옳지, 손. 잘한다. 네, 처음 인사드리죠. 저희 세바스찬이에요. 프렌치 불독이고요. 나이는 3살입니다. 저의 반려 인형이에요. 예쁘죠? 오늘 반려견 순찰대 면접 보러 왔습니다. 세바스찬, 잘할 수 있지? 충성!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원주시 안전지킴이가 되기 위해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귀여운 녀석들.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따라오시게! 원주시 흥원면에 위치한 반려견들을 위한 휴식 공간. 잠시 후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시험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바로 반려견 순찰대 선발 심사. 각양각색의 반려견들이 우리 동네의 안전을 지키는 순찰대원이 되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여분아, 오늘 이렇게 제가 행복한 순간이 많네요. 예뻐요. 우리 친구 이름은 뭐예요? 단디예요. 단디 해라 할 때 단디. 맞아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단디 해라 할 때 단디. 네. 단디 하고 있어 봐봐요. 아니 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 오늘 여기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놀이터 왔다가 이게 순찰대 선발하는 게 보여서 그냥 우연하게 참여하게 됐어요. 큼직해 보이는 시바견 단디. 순찰도 단디 할 것 같죠? 아니 오늘 반려견 순찰대를 뽑는 날이래요. 그게 뭐예요? 네, 저희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이제 평소에 산책을 할 때 그 순찰 활동을 병행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활동이고요. 원주 시내의 어떤 지역사회 안전이라던가 뭐 반려동물 문화 확산, 이것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순찰을 한다. 네, 주로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고장난 그 가로등 신고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싱크홀 이런 걸 발견했을 때 그 담당 부서로 신고를 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한 이제 목줄을 미착용한 보호자분들 만약 발견했을 때는 어떤 목줄 착용이라던가 이런 패티켓 안내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산책을 하며 다양한 방범 활동을 펼치는 반려견 순찰대. 2022년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 20여 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데요. 3만여 마리의 반려견이 살고 있는 원주에서도 더 안전한 도시, 반려견과 어울려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순찰대를 뽑기로 한 겁니다. 자기 냄새를 맡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조금 그런 편이기는 해요. 먼저 다가오는 거. 반려견 순찰대가 되려면 심사 기준이 어떻게 돼요? 심사 기준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타인이나 타견에 대한 반응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사람이 개를 무서워한다거나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보호자분이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보고 있어요. 심사 차례를 기다리는 반려견들. 보호자의 통제를 잘 따라줘야 하는데 앉아, 율무 앉아. 앉아. 간식 앞에 장사 없는 법이죠. 아니 계속 어떡하지 하시더라고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너무 신난 것 같아요. 신나서 오늘 좀 컨트롤이 안 되나요? 율무야. 우리 율무, 과연 심사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율무한테 앉아 기다려 시켜주신 다음에 보호자님께서 저기 나무 있는 데까지 가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다려주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율무 앉아 기다려 해볼게요. 이리 와. 앉아. 기다려. 순찰 중 다른 사람이 리드줄을 잡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율무 앉아. 옳지. 기다려. 또
또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 동안 차분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지, 다른 강아지를 만났을 때 짖지 않고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지 다양한 평가가 진행되는데요. 실전에 강한 우리 율무, 걱정과 달리 모든 심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기다려. 이렇게 오늘 이 반려견 순찰 때 함께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제 아이와 같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만으로도 되게 좀 보람찬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합격 결과는 며칠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설구라면은 당연히 합격할 것 같습니다. 아, 어떨 것 같으세요? 설구, 합격 자신 있다고? 도전장을 내민 반려견들 중에 특별한 사연을 가진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소리를 낼 건데 아이가 좀 놀랄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낯선 소리에도 차분하게 보호자 곁을 지키는 이 친구. 반려견 순찰대가 되고 싶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 우리의 친구 이름은 다름이네요. 네. 제 친구 이름은 세바스찬입니다. 다름이는 어떻게 반려견 순찰 때 이렇게 지원을 하셨어요? 아, 다름이가 원주 그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입양을 하게 됐거든요. 유기견 사실 입양하면은 키우기가 어렵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유기견도 사랑을 주면 똑같이 그냥 많이 이뻐지고, 예, 사회성도 좋아지고 하는 것 같아요. 반려견 순찰대에 도전장을 내민 또 다른 녀석 토르. 안전을 지키는데 몸집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작고 귀여워도 됩니다. 그럼요. 아, 그 토르 망치 토르. 아, 순찰대랑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네. 아니, 순찰대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어요? 강아지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회에 좀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뭐가 좋을까 하다가, 원래는 강아지랑 같이 플로깅이라고 하죠. 쓰레기를 줬거든요, 산책을 하면서. 플로깅으로 다져진 산책 실력을 뽐내는 귀염둥이 토르. 애기랑 엘리베이터 같이 탈 때는 어떻게 하고 타세요? 사람 없으면 그냥 목줄하고 타고요. 네. 사람 있으면 안고 타요. 네.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하는 순찰 활동. 그래서 외출했을 때 지켜야 할 안전조치나 동물보호법에 대한 상식도 심사 항목에 들어갑니다. 우리 장군이는 어떤 친구예요? 이제 2살 됐고요. 귀가 선천적으로 안 들리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예민한 편이어서 계속 교육도 시키고 이런 도전도 해보는 편이에요. 보호자와 수신호로 소통하는 장군이. 들리지 않는 불편은 도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유모차에 타거나 뭔가 다리가 좀 불편하다든지 그런 신체 제약 때문에 응시를 할 수 없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견주분하고의 그 소통, 네. 그 관계가 더 돈독하면 되는 거네요. 네. 사람과 반려견이 어울려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실천 반려견 순찰대. 심사가 있고 일주일 뒤 발대식이 열렸는데요. 우리 율무도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이제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귀여운 녀석들을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순찰 때 옷을 입고 있으면 조금 더 큰 강아지를 보는 시선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신청하게 됐고, 우리 아이랑 같이 원주시 이제 산책을 다니면서 주민분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싶어서 반려견 순찰대 만나면 예뻐해주세요. 네, 앞으로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전국의 유명한 산들을 직접 소개해드리는 전문 산악 유튜버 산타나 인사드리겠습니다. 산! 자, 함께 해주셔야 돼요. 산 같이. 자, 산! 네. 자, 오늘 이 산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생태관광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김선태라고 합니다. 네, 우리 김선태님 오셨고요.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봉화산 지킴이 장혜경입니다. 네, 봉화산 지킴이 장혜경님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산이 봉화산인데요. 봉화산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봉화산은 이제 875m 높이의 산이고요. 네. 총 등산 코스는 5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올라갈 코스는 제일 최단 코스. 보통 분들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올라가 볼 수 있는 코스고요. 그런 반면에 경사도가 조금 심해서 힘이 조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 보시면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일명 장판 운해. 그게 뭐죠? 장판 운해. 360도 운해가 1년에 100회 이상 펼쳐집니다. 그렇구나. 야, 그럼 오늘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은 날씨에는 뭐 못 봅니다. 야, 너 PD 이거 안 된대. 오늘 사실 우리 찍으러 왔는데 오늘 못 봐요? 아니 새벽에 못 올라가지 위험해서. 새벽에 올라가야지. 그래요? 그래야지 운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까지 이런 포토존은 없었다. 1시간 정도만 열심히 오르면 천하가 내 발 밑에. 이곳에서 사진 한 장이면 나도 SNS 스타. 전국구 운해 맛집 양구 봉화산을 정복하러 떠납니다. 자, 지금 저희는 봉화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양구 구경의 삼경이죠. 삼경 봉화산. 양구의 봉화산은 또 어떤 산일지 저와 함께. 삼경 아니에요. 삼경 아니야? 7경이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양구 구경의 7경 봉화산을 향해 고고고! 봉화산은 양구 도심의 정남향에 위치한 산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양구의 전경이 파노라마 뷰로 펼쳐지고 이른 새벽에는 장엄한 운해도 볼 수 있죠. 운해를 보기 위해 등산객들은 해 뜨기 1시간 30분 전에 등산하거나 하루 전 미리 올라가서 백패킹을 하기도 한답니다. 배낭 메고 자연에 들어가서 시간 보내고 오는 게 백패킹인 것 같아요. 오늘 상황이 어떻든가요? 가셨더니 아침에 그냥 곰탕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좀 아쉬우셨겠어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즐기고 있어가지고 자연의 일부니까 좋았습니다. 한 번은 운해 보러 오고 싶어요. 그거 말고는 너무 이쁜 곳이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이쪽인가? 얼마나 멋진 산일지 기대를 품고 출발합니다. 오늘 작가님은 안 오셨나 봐요. 예, 오늘 작가는 이렇게 어려운 촬영은 빠집니다. 지가 알아서. 섭외는 다 해놓고. 오신다고. 네. 하시는 것 같더니. 걔도 이제 한 20년 차 되다 보니까 싹 봐서 오늘 힘들다 그러면 빠지고. 우리 담당 PD. 근데 처음부터 약간 급경사네요. 이게요? 아닌가요? 저기 올라가면 더 힘들어요. 그럼. 다른 산도 가보니까 난이도가 정말 쉽더라고요. 난이도는 어렵진 않다. 쉽다곤 하지만 일단 시작부터 꾸준한 오르막입니다. 방금 전에 내려오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곰탕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 곰탕 뭐 전문 용어인가 봐요? 전문 용어. 네. 그렇죠. 산 타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표현인데. 뭔데요? 저 봐봐요. 저 하늘 저기. 그냥 뿌옇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뿌연 느낌. 곰탕 국물처럼 뽀에서 정상 부위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럼 곰탕이다. 예. 아하, 그렇구나. 안타깝게도 오늘이 안 되는데? 날입니다. 오늘 뭐 미션이 있던 것 같은데 오늘. 안전을 위해 미션 수행은 꼭 주말에만 해야 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와, 여기는 완전히 어필입니다. 어필. 오. 가파른 비탈이지만 양구 봉화산의 등산로는 이렇게 계단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올라도 끝이 없다는 거. 나무 계단이 끝났다 싶으면 이번엔 돌 계단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천국의 계단이 이런 걸까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시야가 하얗게 변하니 정말 천국에 오르는 기분입니다. 눈앞이 흐릿한 게 힘든 탓인지 안개 탓인지 판단이 오락가락할 무렵 드디어 중간 쉼터에 도달했습니다. 네, 오이, 예. 네. 고맙습니다. 아니, 무전기가 안 터지는 거 아니야? 오이 아니에요? 산에서 먹는 오이는 진짜 오이네? 오이이다 진짜. 오이네? 오이는 오이이다. 고생하셨어. 1년에 200번쯤 옵니다. 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SNS에. 콩팥에 이제 왼쪽에 종양이 1.4cm짜리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5.9cm로 커졌는데 그래서 이제 콩팥을 떼어야 된다. 날짜를 잡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산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6개월 만에 그게 1.9cm로 줄어들었어요. 의사 선생님 깜짝 놀라더라고.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선생님한테만큼은 임상 실험 결과 등산 최고다.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자기 의사 생활 25년 하면서 한 10번 정도 봤대요.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걸. 약 안 먹고. 시련 앞에 주저앉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올랐던 봉화산. 그런 선태 씨에게 산은 눈부신 풍경과 희망을 선물해 줬습니다. 수백 번 깔딱고개를 넘었던 힘으로 인생의 고비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양구 봉화산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사람들은 희망을 향해 산을 오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짧은 재충전을 마치고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하루 전 내린 비로 물기를 촉촉하게 머금은 숲을. 숨찬 호흡에 수분이 가득 느껴지는 걸 보니 어느덧 진한 곰탕 국물 속으로 들어왔나 봅니다. 산에 걸린 구름 속에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정상에 가까워졌다는 신호겠죠? 선생님 다 왔죠? 조금 올라가시면 돼. 얼마나 더 가면 될까요? 이 올라가시다가 이 나무가 하나도 없어. 그냥 쫙 깎았어요. 거기가 다 됐어요. 조금 올라가시면 돼. 10분 15분이면 돼요. 10분 15분 진짜예요? 왜 10분이야? 10분도 안 걸리지. 10분이면 돼. 저 뒷모습이 그저 부럽습니다. 막 산세가 험하고 막 그 암석이 많고 절벽이 많고 뭐 그런 산은 아닌데요. 요 코스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코스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네요. 그렇게 10분쯤 지나고 나타난 평지. 대박. 과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아무것도 안 보여. 대박.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여기가 이제 정상 즈음인 것 같아요. 곰탕이 이런 건지 처음 알았어요. 와. 곰탕.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한 곰탕입니다. 이야. 맛만 보세요. 와 진짜 전혀 안 보이네. 와. 곰탕. 뭐가 처리됩니다. 여기 아니에요? 여기가 정상이 아닙니다. 여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정상이 보여야 되는데 곰탕 때문에 안 보이네요. 와. 곰탕마저도 신비로운 봉화산. 일단 오 바위가 너무 멋있다. 야, 이 바위 진짜 멋있는데? 오늘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진짜 뭐 이런 풍경은 저도 보기 드뭅니다. 이렇게 많이 왔어도 저도 보기 참 힘든 풍경을. 야. 우와. 이야. 발밑에 산을 빼곤 전부 새하얀 도화지가 돼버린 세상. 비록 탁 트인 파노라마 뷰는 못 봤지만 산신령이 된 기분에 탄식이 감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봉수대. 진짜 정상입니다. 양구 구경 중에 7경 봉화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짠짜라짠 짠짠짠짠. 오. 이야. 오. 구름 속에서 맛보는 도시락은 말 그대로 천상의 맛이겠네요. 그나저나 정상에 왔으니 인증샷을 찍어야 할 텐데 가능할까요? 오늘의 미션이죠. 양구 구경의 7경, 양구 봉화산 요 우표의 요 모습과 비슷한 사진을 찍는 게 오늘 미션인데, 이 사진의 주인공이 또 저분이세요. 예, 저분이 이 사진을 찍었던 곳으로 지금 저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봉화산 가이드의 원본 사진과 우표 속 사진을 비교해보니 우와, 진품 맞네요. 새벽에 이런 모습들을 보고 내려가서 일을 하잖아요. 네.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합니다. 네. 여기서 찍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올려놓고. 네. 원작자가 알려준 위치에서 카메라를 들어보는데 그럼 어떡하지? 이건 뭐 거울인가요? 운해 대신 정상석 사진으로 인증샷을 대체합니다. 어쨌든 양구 봉화산의 구름을 찍었으니 미션 성공! 자고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집착하는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들인지 봉화산이 주는 깨달음과 함께 이만 하산합니다.